곰곰이 우주 얘기 막 이렇게 제가 우리 보다를 보다가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블랙홀이라는 거는 네. 우리 태양 같은 별이 막 타다가 다 끝나고 확 쪼그라들면서 그때부터 블랙홀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보단 좀 더 무거운 별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렇죠, 블랙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그게 하루 이틀 타다 이렇게 될 일은 없을 거고 수십억 년은 하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주 처음 생기고는 블랙홀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빅뱅 직후에 우주에 처음으로 있던 블랙홀을 우리가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때 블랙홀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프라이모디얼 블랙홀, 원시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시 블랙홀이라는 일종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하 중심에는 가벼워도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무거우면은 수십억 배에 달하는 아주 커다란 블랙홀들이 살고 있는데 이 블랙홀들이 지금 이미 이렇게 육중하게 성장을 해 있으려면 지난 138억 년 동안 조그마한 블랙홀들이 꾸준히 모여서 합체해서 완성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우주의 나이가 20-30억 살 됐을 때 뿅 하고 거대한 블랙홀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건 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커다란 블랙홀들의 씨앗, 원시 블랙홀이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그때 원시 블랙홀이 그렇게 생길 수 있었던 거는 네. 지금보다 우주가 더 많이 팽창하기 전이라서 더 작아서 다이나믹스가 달라서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우주의 부피가 당연히 더 커졌으니까 과거에는 우주의 밀도가 높았고 물질끼리의 충돌도 더 빈번했을 것이고 그런 다이나믹스의 차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원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똑같이 1세대 별들이 순식간에 빠르게 진화해서 만든 게 원시 블랙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좀 더 극단적인 가설에 따르면 별 없이 그냥 커다란 분자구름 자체가 너무 중력이 무겁다 보니까 바로 수축을 해서 이걸 다이렉트 콜랩스드 블랙홀이라고 하거든요. 곧바로 붕괴해서 아마 블랙홀이 됐을 거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정확히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가설로 만들어진 블랙홀이 더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을 하는 게 블랙홀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게 만약에 블랙홀이 없었으면 우주 진화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은하 관점에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은하는 대부분 다 블랙홀을 중심에 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 전체 질량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흥미로운 관계를 보여요. 특히 은하 중심에 이제 벌지, 뚱뚱한 영역을 중심부, 벌지라고 하는데 그 벌지랑 은하 중심의 블랙홀 질량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은하부터 무거운 은하까지 정확하게 1000대 1의 비율을 지킵니다. 그 은하 중심부의 질량이 1000이면 그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 씨앗의 블랙홀에 해당하는 그 질량이 1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가벼운 블랙홀이건 무거운 블랙홀이건 완벽하게 1대1 관계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블랙홀의 질량이 은하에 비해서.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애가 이런 깔끔한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 뭔가 블랙홀 자체가 은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거다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계신 이석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되게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사람의 체중과 발톱의 무게가 정확한 비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톱이 사람의 성장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발톱이 커져서 사람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커졌다기보단 발톱의 질량이 사람 몸의 질량을 결정하는 미케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천문학에서의 계란과 닭 문제라고 하거든요. 블랙홀이 먼저 있어서 그 무거운 블랙홀에 맞게 은하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은하가 먼저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은하 질량에 맞는 블랙홀이 만들어진 건지 선후 관계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는 뭔가 미케니즘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비유를 해보면 방금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커서 발톱도 커진 거지 발톱이 커서 사람이 컸다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입하자면 은하가 커서 1000분의 1에 그만큼의 블랙홀이 더 많이 있는 거지, 큰 은하의 비율상으로. 블랙홀 때문에 은하가 커진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 몸에 비유로 하면 좀 사람 몸에 보면 비유가 저는 이상해요. 비유가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력만으로 뭔가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교수님께서 쓰신 그 비유의 의미는 너무나 작은 비율이 완벽하게 법칙을 따라가니까 이건 좀 신기하다. 그거를 좀 극대화하려고 했던 비유인 것 같고요. 근데 혹시 암흑 물질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아까 결국 그 가설의 핵심이 블랙홀이 이만큼 커져야 된다면
된다면 분명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블랙홀이 아니라 암흑물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꽤 최근까지 암흑 물질의 상당수가 블랙홀일 거다라고 기대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가능성이 낮은 게 일단 블랙홀은 어쨌든 일반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봐요. 고농도의 고밀도의 어떤 물질 덩어리일 뿐인 거지 그 블랙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표준 모델의 일반적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블랙홀은 그냥 무거운 덩어리일 뿐 암흑 물질의 주류는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말씀하신 아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문제냐 그 문제에 관계돼서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은하 전체의 규모를 결정했다면 시간선으로 따져보면 은하의 모습이 형성된 것보다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먼저일 것 같고요. 네. 거꾸로 은하가 형성된 다음에 은하 전체의 크기가 블랙홀을 결정하는 그 거꾸로라면 시간 순서가 바뀌어야 될 거라서 뭔가 잘 관찰하면은 네. 둘 중에 뭐가 맞을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게 은하의 나이에 따라서 얼만큼 그 코릴레이션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너무 어리면 오히려 노이즈가 더 크고 네, 네. 오래되면 1000분의 1이 더 가까운지. 재밌겠다. 그럼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오래전에 우주의 모습을 보면 은하는 제대로 없고 블랙홀만 커다란 게 있는 것들도 관찰돼야 되지. 이거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실제로 지금 천문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나 없어도 잘들 하시네. 굳이 뭐 나 없어도 되겠다. 네. 하세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제임스 웹이 올라가면서 먼 우주에서 아주 이제 원시 은하라고 볼 수 있는 흔적들을 찍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로 가니까 별로 별이나 가스, 구름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에너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조그만한 점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천문학자들은 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블랙홀만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초거대 버전의 떠돌이 블랙홀인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랙홀 먼저, 은하 나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아마 저만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머릿속에 맴도는데 발톱과 체중의 아까 비유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첫 번째 이게 발톱과 체중의 그런 정확한 비율이 있다는 게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까 발톱만 봐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드릴게. 실제로 발톱하고 체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블랙홀과 은하 중심부 벌지의 질량이 1000대 1이라고 하는 너무나 작은 수치로 완벽하게 법칙을 이루고 있다는 현상이 비유하자면 사람들의 체중과 사람들의 발톱 질량이 상상 속에 비례하는 것만큼 신기하다. 네. 그렇게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발톱이랑 사람 체중은 상관없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네, 그냥 그런 비유를 한 겁니다. 제가 이래요. 네, 됐어요.